윤석열 정권이 내란을 저질러서 성공하고 사법부가 엄호하고 그랬다면 이런 소리 나왔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었겠습니까? 여인형 리스트에 다 들어가서 지금쯤은 귀신이 돼서 구천을 떠돌겠죠? 희대의 부조리라는 그런 말씀 듣고 아무 감정이 안 드십니까? 창피하지 않으십니까? 무참하지 않으십니까? 말하는 저희들로서는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보건행정처는 도대체 왜 있는 겁니까? 끼리끼리 사법시험 우수한 성적으로 붙고 현황 근무처 발령받고 판례 연구 모임 하면서 지식 자랑하시고 좋은 보직 받으시고 출세하고 대법관 되고 서로 선후배 돼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좋은 로펌 가고 그렇게 하는 산실로서의 대법원 법원 행정처입니까? 국민에 대한 책무는 전혀 없습니까? 법원의 부끄러운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책은 없는 겁니까? 법원행정처장님, 네. 아까 판결을 승복해야 된다라고 하셨죠?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승복을 해야 네, 확정된 판결 승복합니다. 그러면 재심 제도는 왜 있습니까? 법률을 고쳐서 재심 재판 없애버릴까요? 추미애 위원장이 그렇게 화를 내는 건 제가 처음 봤다고 네. 할 정도 장면이 있었거든요.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 신임 법원 행정처장 상대로 이 장면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현재 사법부에 대해서 가지게 된 불신이 있잖아요. 네. 그 불신의 뿌리 중 하나를 엿볼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보도가 거의 안 됐던데 중요한 장면인 것 같아서 이 장면을 보고 추미애 법사위원장 잠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심위원으로 있으셨던 분이 바로 지금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판결 직전에 유사한 사건에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설명 없이 유죄를 했어요. 지난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법관들이 가장 부끄러운 판결로 꼽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인혁당 사건입니다. 인혁당 사건.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을 대법원에서 한 하루 만에 선고를 하고 그 다음날 8명을 사형 집행을 해요. 아십니까? 그 판결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한 것입니까? 제가 담당했던 사건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판결이 특정 정당에 불리해도 승복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 아닙니까? 예, 승복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재명 대선 전에 당선 무효형 선고되는 거 아닙니까? 그 3사 원칙이 기본이죠? 예, 법률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네. 아까 판결을 승복해야 된다라고 하셨죠?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승복을 해야 네, 확정된 판결 승복합니다. 그러면 재심 제도는 왜 있습니까? 법률을 고쳐서 재심 재판 없애버릴까요? 특히 공안 사건, 국정원, 과거 안기부 또는 경찰이 또는 검찰이 강압수사, 증거조작, 날조수사를 해서 인권 침해를 하고 판결이 논리 모순으로 가득 찼을 때 그런 암울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군부 독재 시절. 그런 과거사를 재조명해보자 해서 200건 이상이 이건 판결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본 적이 있죠. 그때가 대법원장이 성함이 누구십니까? 이용훈 대법원장님이십니다. 네. 기억하시죠? 법원 스스로가 승복할 판결이 아니다. 다시 들여다보자 했다는 거죠. 그 1호 사건이 제일동포에 대한 간첩 조작 사건이었어요. 서암흑계신데 너무 억울해서 2021년까지 병마를 짊어진 채로 일본까지 가서 겨우겨우 증거를 찾아내고 배심 신청 자료를 제출했지만 한 번도 부르지 않고 기각했다는 겁니다. 제주 4.3 사건 1948년에서 54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인데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직권재심을 명했습니다. 고인이 됐더라도 하늘에서도 영혼마저 억울하다면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 게 사법부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병마와 싸워가면서 겨우겨우 간신히 사라지고 흩어진 증거들을 모아서 재심 신청을 했더니 기록만 보고 기각한 판사가 있었습니다. 행정처장님하고도 같이 근무연이 있네요. 2012년에서 2015년 사이에 박근혜 정부 시절인데요. 중앙지법에서 같이 근무했네요.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으로 있었네요. 바로 지난주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포괄 일죄를 마음대로 공소시효 다 지났다고 우기고 통정매매라고 공무원들을 재판에서 인정했던 사실관계마저 부정하고 어거지 판결한 우인성 판사입니다. 과거사 판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예, 저도 이제 아까 취임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법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내서 아니 찾아줬어요. 예, 그런데 매장한 겁니다. 예선- 매장한 지 20년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억울하게. 윤석열 정권이 내란을 저질러서 성공하고 사법부가 엄호하고 그랬다면 이런 소리 나왔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었겠습니까? 여인형 리스트에 다 들어가서 지금쯤은 귀신이 돼서 구천을 떠돌겠죠? 희대의 부조리라는 그런 말씀 듣고 아무 감정이 안 드십니까? 창피하지 않으십니까? 무참하지 않으십니까? 말하는 저희들로서는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보건행정처는 도대체 왜 있는 겁니까? 끼리끼리 사법시험 우수한 성적으로 붙고 현황 근무처 발령받고 판례 연구 모임 하면서 지식 자랑하시고 좋은 보직 받으시고 출세하고 대법관 되고 서로 선후배 돼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좋은 로펌 가고 그렇게 하는 산실로서의 대법원 법원 행정처입니까?
국민에 대한 책무는 전혀 없습니까? 법원의 부끄러운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책은 없는 겁니까? 사법개혁을 촉구하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아우성만 치면 되는 겁니까? 행정처장님이 자발적으로 물러나지 않으시면 우리는 청문회를 해보겠습니다. 적격인지 아닌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추미애 법사위원장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위원장님 정치 생활하신 지 올해로 30년 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이렇게 화를 내신 건 처음 본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신 거예요? 제가 그 판사로 있을 때는 정치가 민주화가 안 돼서 예. 공안 사건이나 이런 것에 무력하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정치 참여 권유를 받았을 때 제가 씩씩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정치 발전 없이는 사법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정치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랬어요. 네. 그런데 30년 딱 지나서 박영재 처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어보니 정치는 민주화가 됐지만 사법은 30년 지체 상태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 사람들이 그 하는 얘기로 뭐 머리에 뚜껑이 열렸다고 할까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아니 그 표현이 네. 그 표현이 과장인 경우가 많은데 네. 이틀 전에는 그 표현이 딱 들어맞았어요. 아 뚜껑이 있었으면 열렸겠다. 네. 그런데 이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 신임처장인데 네. 아예 자격을 문제 삼으셨어요. 그러면서 네. 철회하지 않으면 청문회 하겠다고 하셨는데 왜 박영재 처장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박영재는 지난 25년 5월 1일이었죠. 예. 5월 1일 그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주심으로서 모든 절차를 다 어기고 적법 절차를 다 어기고 파기환송 판결을 한 거죠. 아마 그걸 무리하게 주심 법관으로서 배당을 받아놓고 배당 받은 날 바로 전원 합의체로 회부하고 또 바로 2시간 만에 이 특기를 열었고요. 또 이틀 만에 전원 합의체 판결을 했어요. 그 7만 페이지 되는 기록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번개같이 이틀 만에 기록을 다 보고 판결을 하고 그리고 9일 만에 선고를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천대엽 전임 행정처장이 기록을 다 봤다. 전자적으로 다 봤다. 그러면 로그 파일 내놔라 그러면 못 준다. 이런 법관들의 그 심리 과정을 공개할 수도 없고 어떻게 판결에 이르렀는지 말할 수가 없다. 재판권 침해다. 이렇게 강변을 했어요. 그러나 기록은 다 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 주심이 현장에 나타난 거죠. 그런데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았다 이렇게 장담을 하는 거죠. 아무 앞뒤도 없이. 그렇지. 네, 그래서 이것은 곧 단순한 박영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인사는 대법원장의 인사입니다. 그러면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회에도 헌정사 최초로 나오신 분이고 또 조희대 청문회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나오신 분이고 벙어리처럼 입국 닫으시고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나가셨어요. 권위만 보이셨어요. 그런데 국정감사를 또 대법원 가서 했는데 전자기록을 봤다라는 건 어느 대법관도 수긍할 수 없는 얘기라는 걸 자기들이 잘 안다는 걸 우리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 인사 주심 대법관을 법원 행정처장으로 내려보낸 것은 국민 앞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정식으로 국민과 싸우겠다 하는 전의를 보인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모든 해명 하나 없이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바로 그 주심을 공식적으로 법원 행정처장으로 지명한 것 자체가 국민과 싸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청문회를 해보겠다. 그 자격 유무에 대해서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대선에 뛰지 못하도록 지어버리려고 했던 파기환송이 그게 정당했다고 말하는 셈이죠, 지금 다시 한번. 그렇죠. 정당했다고 본인 입으로 말해라. 여태까지 천대엽 처장이 얘기할 때는 다 봤습니다라는 일반론, 그리고 나는 모르니까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 없다라고 일반론에 의지해서 다 빠져나갔습니다. 애매하게. 그런데 그 본인이 나와서 기록을 다 봤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말을 바꿉니다.
필요한 부분만 봤다라고 자백을 하는 셈이에요. 근데 그 자체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 권위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국민과 싸우겠다. 전면전의 선포다. 이렇게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전면전을 선포한다면 국회로서는 청문회로서 네. 그 잘잘못을 따질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법원 행정처장에 대한 청문 절차가 따로 있는 건 아닌 거죠? 이번에. 아니고 국회법 65조에 예. 현안에 대해서 또는 그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아하. 국회는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청문회이죠. 현안 청문회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한 현안 청문회처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 과정에서 주진우 의원이 633 네. 원칙에 따라 이재명 사실은 선거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선거했어야 한다고 답을 했잖아요. 네네. 네, 그것도 물어봐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돼 있는 건 잘못됐다는 말 아닙니까?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예. 후보가 낙선한 선거에서 토론 중에 주고받았던 말을 허위사실 유무에 대한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 후에 뭐 사진을 조작하고 별 여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결돼서 그러니까 지난 선거의 후보 자격에 관한 문제인 것을 다음 선거에 후보 자격 유무인 것처럼 633이 지켜져야 한다. 국민의 선택권에 올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전제 자체가 무너진 거예요 이미. 근데 이제 지금 법원 행정처장이 했던 말은 그렇게 했었어야 한다는 말이니까 네. 주진우 의원이 이게 대선 전에 선거됐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네. 선거됐어야 한다는 말이니까 그게 선거됐다면 후보로 못 나왔으니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자격이 없는 대통령이다. 연결하면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런 말이죠. 네. 네. 그런 말이고 또 한편 거꾸로 해석하면은 대선 개입했다의 자백이기도 하고요. 간접 자백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막았어야 하는데 못 막았다. 이런 네. 가로치고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 이렇게 따져봐야 되겠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대법원의 사건 기록 넘어가면 기록 인수 인계부 작성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그런데 거기에 수기로 속물시로 기록 이미 넘어가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수기로 쓸 수 없는 건데 만약 그 문서가 사실이라고 하면은 기록이 넘어간 지 이틀 만에 전원합의체 회부를 하고 심리를 하고 끝내버린 거예요. 이틀 만에. 이틀 만에. 그러니까 그 7, 8만 페이지 다 봤을 리가 없는데 그랬더니 거짓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3월 말부터 갖다 봤다. 네. 그럼 사전에 배당되기 전에 갖다 봤다인 것인데요. 네. 그런데 그렇게 말해야지만 앞뒤가 맞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미리 갖다 본 것 치고도 이제 이 사건 인수인계부를 허위로 만든 거예요. 4월 22일 기록이 넘어갔다라고 한 거니까. 위원장님, 그건 그러니까 평문회에서 따져주시고요. 네. 네. 깊숙이 들어가면 저희가. 그로 보면 예. 다 거짓말인데 거짓말을 한 7번 정도 하는 겁니다. 그러게 원칙인데 이 사건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한 7번 거짓말을 해야지만 겨우겨우 넘어가는 거니까 세상에 거짓말 한 3번쯤 하면 그거 다 법 절차 안 지킨 게 되는 거거든요. 적어도. 근데 7번을 대법원이 거짓말을 한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지금 네. 그 법원 행정처장이 정말로 파기환송이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실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도 내심 문제 삼는 거라면 정말로 그런 거라면 그런 의심이 저는 드는데 네. 이 청문회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고 따져 물을 일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같긴 한 게 아니고요. 현저합니다. 그런 알겠습니다. 과정이. 이건 법사위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재판 개입이냐? 그래서 재판 개입이 아니고 이것은 적법 절차에 관해서 이 사법부가 법을 지키면서 재판하느냐의 일반적인 문제도 되는 것이지만 또 아까 그 과거사에 대한 인식 자체도 그런 거는 난 재판 안 해서 잘 몰라도 돼. 이런 것 자체가 법원 행정처장 수장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그분이 법원에 법관들이 인사를 하는 분인데 그런 생각으로 인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제가 추뚜껑이라고 부를 뻔했는데 그런 건 제가 다른 사람이 그 별명을 쓰고 있어가지고 저를 이미지화하는 데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생각해 주십시오. 그건 그렇게는 안 보기로 하고 요거 네. 청문회가 결정되면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예.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예,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길게 했네요.